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202쪽, 자, 가바탁합니다. 공이 부동산 물건의 변동.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물건 보기 편해요. 물건의 변동. 그죠? 물건이 변동하는 이 원인. 자, 변동은 우리가 덕실 변경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물건을 소유권으로 바꾸면 소유권 취득, 소유권 변경, 소유권 상실을 합해서 변동이라고 그랬죠. 덕실 변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186조하고 187조입니다. 자, 법률 행위를 해가지고,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법률행위의 반대말은 이제 법률의 규정,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게 대표적인 법률의 규정이 얘야. 이런 법률의 규정,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쉽게 해서 이거는 갑과 을이 계약으로 만든 게 바로 법률행위예요. 이거는 계약을 안 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 만든 거죠. 이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이 취득됐어요. 이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걸 등기하게 되면 법률 규정으로 만약에 1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한다고 만들어놨어, 국회에서. 그런데 등기한 때 취득한다 그러면 법에서는 1월 1일 날인데 등기를 2월 1일 날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소유권 취득을 여기는 1월 1일 한다 그러고 여기는 2월 1일 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등기한 날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딱 정해져 있어. 자, 이걸 이제 조금 어렵게 이해하면, 자, 이거는 갑과 을이 당사자가, 자, 을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것을 원해가지고 취득할 때, 이때는 등기하라는 거죠. 자기가 권리 취득을 원하는 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자기가 원하지를 않았어. 예컨대 상속 같은 거죠. 상속은, 자, 상속인이 아버지 죽으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권리를 취득하는 게 바로 법률 규정입니다. 항상 이제 민법은 이거 자기가 원해가지고 권리를 취득하느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권리 취득하느냐,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아. 그러나 이제 처분하기, 만약에 1월 1일 날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팔아먹으려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하고 나서 처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숙제 낸 거. 거기 맨 위에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요걸 줄여서 변동이라 그러죠.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가 바로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 취득하고 싶으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한 때 지상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밑에 이제 양가로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법률 행위는 뭘로 바꿔 읽어라? 계약. 자, 그럼 2번에서 이제 등기 못하는 거 두 개 외워달라 그랬죠. 우선권,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점유가 공시방법이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못합니다. 우리 물건 8개 중에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를 못합니다. 점유가 공시방법이에요. 자,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 자, 187조 갑니다. 자, 상속의 상, 머리 글자 따서 암기합니다. 두 문자. 상속의 상. 공용징수의 공. 공용징수는 우리 수용을 의미해 토지 수용.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거죠. 판결의 판, 경매의 경, 줄이면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의 규정입니다.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변동을 의미합니다.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 밑에 양가로 1번에 187조에 의해서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 법조문 187조는 물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취득에 한하지 않고 득실 변경입니다. 이는 변경과 소멸도 다 적용이 되니까 득실 변경이에요. 자, 그럼 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하려면 등기해야 득실 변경이 생긴다. 187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맨 밑에 3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으로 권리가 득실 변경했지만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한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상속을 잠깐 한번 보죠. 자, 여기 등기부에 보니까 항상 갑부에는 자, 항상 1순위가 순위번호 1순위가 소유권 보존이죠. 줄여서 제가 소보로 줄입니다. 항상 자, 등기부 갑부의 1순위는 소유권 보존이야. 소유자 갑. 자, 맞아. 이게 건물이라고 하죠. 근데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을 근데 1월 1일 날 사망했다.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이 자, 상속인이 병이라고 하죠. 병이 당연히 자, 187조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사망한 날짜에. 등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이 병이 이 집의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또 상속인이 등기하라고 또 사망했어요. 그럼 이 상속인의 상속인도 정이다. 정이 이상 사망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고 또 나중에 상속인이 이 건물을 팔아먹으려면 처분하려면 병이 정한테 팔려고 그래요. 매매하려고 그러면 정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왜? 여기 소유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갑이라고 등기부에 돼 있잖아. 이 사람은 소유자라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정이. 우리 팔아먹으려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팔아먹으려면 여기다가 이 소유권 이전 상속 소유자 병이라고 등기를 해야 이렇게 처분이 가능해요. 그럼 등기해놓고 나서 이제 매매계약으로 정 앞으로 등기라는 거죠. 여기다가 3 소유권 이전 자 등기원인은 매매 소유자 정 이렇게 여기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187조 186조는 등기하지 않으면 아예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그러면 187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제 잠깐 했지만 언제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느냐 이걸 암기를 해줘야 돼요. 186조는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하지만 이거는 언제나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는 거죠. 자, 오른쪽 하나씩 갑니다. 2번은 이제 187조의 적용 범위에서 1. 상속입니다. 자, 상속은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피상속인. 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딱 사망한 때야. 부동산 물건은 등기 없이 자,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언제? 사망한 때입니다. 자, 그럼 거기 또 나온 얘기가 상속은 사람이 죽는 걸 상속이라 그래요. 회사가 죽는 것은 그냥 합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인은 상속이고 회사는 합병이라 그래. 회사가 죽으면 합병한 때 합병회사가 소유권 취득해요. 또 상속과 비슷한 포괄유정이라는 게 있어. 포괄유정.
차후에 자세히 배워요. 포괄 유정도 상속과 비상하니까 요 세 가지는 자, 사망한 때, 합병한 때, 이것도 사망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합니다. 바로 밑에 나오죠. 상속뿐만 아니라 상속 외에도 포괄 동그라미쳐 포괄 유정하고 회사 합병 요 세 가지를 포괄 승계라 그래. 싹쓸이 이어받는다는 거죠. 포괄 승계의 경우 요 세 가지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세 개 해봅시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애 상속은 사망한 때, 포괄 유정도 유정자가 사망한 때, 합병은 합병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주 나오죠.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은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거 기출 문제 보세요. 어떻게 출제되는가? 첫 번째, 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X죠, 그죠?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 네, 사망한 때, 사망 시에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 안 합니다. 세 가지 뭐야?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 그 세 가지는 등기 없이 사망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2번 공용징수입니다. 자, 공용징수는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강제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수용이죠. 자, 협의 수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합의 수용은 협의에서 정한 시기인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강제 수용은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거야. 강제 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보상금 앞에 수용을 넣어. 수용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줄 것이에요. 수용기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권 변동의 대표적인 소유권 취득. 언제 취득한다고? 수용기일 같은 말,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국가가 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피수용 당한 사람에게 수용 보상금 지급하고 그러면 수용하는 날짜, 수용기일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필요 없어요. 다음 3번 판결 중요 표시하세요. 판결을 가장 많이 내. 판결. 자, 판결은 판결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요. 적지는 마시고 이행 판결. 자, 이행.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 이게 가장 많아요.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가장 적은 게 형성 판결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형성은 판결이 확정되면 권리가 형성, 만들어진다는 거죠. 형성은 메이커, 만드는 거 형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가 만들어지니까 이것만 등기 안 합니다.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요. 요거는 등기해야 돼요.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이에요. 요거는 186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1. 판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는데, 자, 줄거세요.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 즉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판결은 그냥 읽어나간다. 판결 자체에 의해서 형성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줄거세요.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외워드릴게. 187조에서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애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애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취득돼요. 듣기 안 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쭉 읽어보죠. 공유물의 현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분할된 소유권에 대해서 각각 단독 소유권이 성립한다.
취득한다. 언제 옆에 제가 언제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자, 형성 판결은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자, 이 토지에 공유하고 있어요. 자, A와 B가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죠? 공유. 네, 공유 부동산입니다. 이 사람이 지분이 자 2분의 1이고 B도 2분의 1이라고 하죠. 항상 공유는 지분을 합하면 1이 돼야 돼. 자, 지분이라는 것은 가질 지자 나눌 분자입니다. 소유권을 나누어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 소유권, 을이 2분의 1 소유권을 가지는 게 공유입니다. 근데 공유인데 이 전부에 대해서 2분의 1이야.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요, 아직. 이제 공유죠. 그랬을 때 이제 A와 B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아, 너랑 둘이 공유하기 싫다. 우리 이제 이걸 나누자. 그래서 이제 공유를 분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만약에 10번지가 되고, 여기 10의 1번, 그럼 두 필지가 되는 거야. 1필지가.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1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은 반으로 줄어들지만. 둘이 합의하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판결받아야 돼,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공유물 분할한다라고 딱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을 만약에 2월 1일 날 확정됐다. 그러면 2월 1일 날 이쪽에 10번지는 A가 단독 소유자, 10-1번지는 B가 단독 소유.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고 등기 안 합니다. 그냥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라 그랬지, 그죠?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자, 언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된 때 단독 소유권으로 취득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한 2번 출제됐던 거예요. 보죠. 다만 판례는 공유물 분할의 소송 절차나 또는 조정 절차에도 읽어보세요. 협의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자, 협의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협의의 조정. 자, 협의는 바로 이게 계약이란 말이야. 계약은 결국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요거는 등기해야죠. 186조로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협의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조건 협의라는 글자가 나오면 등기해야 됩니다. 왜? 법률행위니까. 자, 조심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옵니다. 판례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이행 판결. 자, 대표적인 애 가로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무조건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이행 판결이야.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판결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판결과 무슨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나 무슨 판결은 등기 안 된다? 형성 판결은 확정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직 좀 어려운 말이니까 뭐 줄만 그어놓으세요. 그럼 기출문제에서 맨 밑에 줄 와보세요. 기출에서 맨 밑에 찾았어요. 자, 기출 한번 보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X죠. 뭐 어떻게 고쳐야 돼? 이행을 뭘로 바꿔야 돼?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음 중, 자,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출제해.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도 좋아.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맨 위에 4번 이제 경매 나와요. 자, 경매. 자, 경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자, 경락대금 같은 말,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물권 변동과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요부죠. 왼쪽에는 등기를 요하는 경우, 오른쪽은
등기를 여하지 않는 경우는 나눠요. 이거 나중에 암기해야 돼. 지금은 암기하지 마세요. 머리 아픕니다. 자, 그럼 결국은 왼쪽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 옆에 제가 186조. 몇 조요? 186조. 그러니까 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등기하죠. 오른쪽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187조. 187조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거기서 1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1번 왼쪽 보세요. 1번에 조금 전에 했던 거 이거. 요거 지분. 만약에 A가 만약에 지분이 3분의 1 지분이 있었어. 이 지분을 포기합니다. 자, 지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요거는 의사표시예요. 말로 표시하는 거죠. 의사표시니까 바로 법률행위야.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죠? 등기한 때죠. 등기한 때. 1번 공유지분이나 합유지분 등 부동산 물건의 동그라미 치세요. 포기란 글자가 나오면 의사표시 법률행위니까 등기한 때 소유권이 포기됩니다. 공유지분 포기, 합유지분 포기란 말이 나오면 등기한 때 물건이 포기됩니다. 자, 오른쪽 1번은 우리 첫날 했죠. 자, 우리 건물은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신축자. 건물의 요건이 뭐야? 지분과 기둥과 주된 벽만 갖추면 되죠. 이 신축을 2월 1일 했다. 아직 허가도 안 받았어요. 뭐가요? 소유권자 있죠? 등기 안 합니다.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자,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지어졌어요. 지어지면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나도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지었다면 현대건설 소유야. 근데 이걸 이제 팔아먹으려면 해야 돼? 처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거기 오른쪽 1번이야.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거기 적으세요. 원시 취득이라고 적어. 지구상에서 처음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원시 취득은 등기 요하지 않아요. 등기 안 해도 신축한 때 소유권 취득했어요. 1번이 왼쪽에도 31에 나왔고 오른쪽도 31에 나왔죠. 자, 그 정도면 일단 기억하고 아직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차후에는 이거 다 외워야 돼. 나중에 또 외우세요. 자, 그러면 왼쪽 기출 문제 보세요. 1번만 보고 가죠. 왼쪽 어떻게 출제됐는가? 맨 위에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의 매수인. 자, 같은 말 적으세요. 경매란 말이 나오면 경매에서 산 사람을 옛날에는 경락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매수인으로 바뀌었죠. 무조건 경매에서는 경락인하고 매수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경매에서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에? X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뭐한테 소유권 취득했어? 매각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한 자죠. 이렇게 출제합니다. 경매는 등기 없이 매각대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바로 밑에 기출을 맞는 지문에 보죠.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 나왔죠.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가 없다. 정확합니다. 언제 소유권 취득에? 매각대금 납입한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죠, 그죠? 판례 한번 보세요. 판례 글자 조금만 읽지 마시고 판례는 까만 색깔만. 자, 애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부터 줄 거세요. 원래의 건축주가 같으면 신축자입니다. 신축자가 건물의 소유권 무슨 취득? 원시 취득한다. 최소한 세 가지 나오겠죠. 뭐뭐 갖춰야 돼? 기둥과 주벽과 지붕과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거죠. 자, 두 개 기억합니다. 건물의 원시 취득은 언제 취득한다?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때 취득합니다. 등기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되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틀려요. 기본이 안 돼요. 그냥 머리 글자가 애우기 시작하면 뭐 한 번만 흔들면 그냥 꼬여요. 그럼 맨날 45, 55 요거밖에 안 나와요. 딱 차고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니까 11, 12월 달에 막 이틀씩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민법 공부를 하다가 자꾸 모르겠다. 그러면 11월, 12월 인강을 자꾸 들어야 돼. 가장 기본이 지금 안 된 거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4번. 4번도 찾아 나오는 게 187조의 예외라는 게 나와. 자, 187조가 뭐였죠? 법률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인데도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나와. 187조의 예외. 설정 한번 읽어보죠. 동그라미, 줄 그세요.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 찾아 나오는 게 외워야 됩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요게 245조라는 법률의 규정이야.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제245조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의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뭐한 때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물론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취득 시효가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도 좋아.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예외, 딱 한 가지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옆에다 살짝 적어 보세요. 270페이지 참조라고 적어. 270페이지 참조입니다. 자, 그럼 270페이지 참조라고 적어 놓고 270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270쪽. 찾았어요? 거기 위에서 한 10번째 2번 큰 글자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 바로 여기입니다. 자, 박스 안에 제 245조가 법률의 규정이에요. 자, 제 1항 읽어보면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여기까지가 점유 취득 시효라 그래. 점유 취득 시효한 자는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금년에 나왔죠? 33회.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 점유한다고요? 20년 점유.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20년 남의 땅을 점유하면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는 뭐 부동산 물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쉽게 공부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공부하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문제에서 예제 문제고 1번만 살짝 한번 보고 가겠어요. 31회 문제네요. 1번 법률 행위에 이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변동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읽어보세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같은 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런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으로 틀린 것. 자, 그러면 물건 변동의 원인은 딱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 요게 186조. 이것이 아니니까 뭐야? 결국 2번이죠.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이거는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죠. 이거 문제야.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하는 거 딱 한 게 뭐라고 그랬죠? 점유 시효취득, 점유 시효취득. 이렇게 출제가 돼. 자, 그럼 결국은 이제 상, 공, 방, 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는 거야, 이제. 그럼 1번에서 답만 보겠습니다. 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답 2번. 자, 아까 했죠. 이행 판결은 등기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등기 안 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을 한다. 그 문제야. 자, 2번.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 시기는 확정 판결시다. 어떻게 고치면 돼요? 이행을 뭐로 고치면 돼? 형성으로 고치면 되겠죠. 형성 판결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는 판결 확정시다. 이렇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과서를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입에서 하는 대로 외우란 말이에요. 무슨 판결만 확정시야? 형성 판결만 판결 확정한 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출제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 변동과 등기하느냐 문제 정리하고. 자, 다음 장 넘기세요. 자, 한번 넘기고 어디로 오냐면 207페이지로 갑니다. 03 부동산 등기. 자, 부동산 등기는 1번의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자, 그럼 등기는 결국은 186조 등기와 187조 등기죠. 자, 186조는 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 이걸 뭐 하기 위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등기죠.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등기한 때 물건이 변동하지. 그러니까 이걸 물건 변동기죠. 물건이 변동하기 위한 등기죠, 이게. 이걸 일명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고 그랬죠. 물건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또는 형식주의라고 그래서. 다음 187조는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거는 막기 위해서,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이 되구나. 이거는 성립 요건은 등기가 아니라 처분 요건은 등기죠. 결국은 등기를 하는 이유는, 자, 물건이 변동하기 위해서, 즉 득실 변경에 의해서 등기하는 경우하고, 이미 물건의 득실 변경은 일어났는데 처분하기 위한 등기, 두 개 중에 한 개죠. 자, 그렇게 나눕니다. 자, 가보죠. 1. 부동산 물건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다.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등기법 절차법이라 그래. 우리 법은, 자, 실체법하고 절차법하고 나눠요. 자, 실체법은 권리 의무를 규정한 걸 실체법이라고 그래. 권리와 의무. 대표적인 민법이 대표적인 실체법입니다. 민법. 실체법. 근데 절차법은 이미 권리 의무가 발생했는데 요걸 절차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절차법이야. 뭐 대표적인 애가 우리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절차법, 등기법.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야. 이걸 을에게 팔았어요. 을이 매매. 자, 1억에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 계약은 청약과 성락 합치가 계약이라고 그랬죠. 매매 계약.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채권이 발생했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발생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도 다 지급했어요. 근데 아직 소유권 취득은 못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실체법입니다. 민법이죠. 여기까지는 실체법으로. 그럼 을이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는 권리자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주는 의무자, 채무자죠. 의무자.
권리 의무가 발생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아까 186조에 뭐한테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이제 절차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 등기부에 보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절차는 이제 갑과 을이 등기해줄 의무자와 등기받을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는 이 부동산 소재지 법원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안동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해요. 신청은 서면으로 하거나 컴퓨터로 해야 돼. 신청하면 이제 등기관이 이제 요건 갖추면 요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해준다는 거죠. 갑부에 현재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어. 갑부에 여기다가 이제 등기관이 등기를 해줍니다. 이 등기 신청서가 적법한지 따져가지고 적법하구나 그러면 여기다 등기자관이 등기해 주는 거죠. 이 소유권 이전 그리고 요 이제 채권 계약한 날짜 우리 어제 봤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 만약에 매매 연월일은 2023년 1월 1일 그리고 소유자을이라고 등기해 준다. 이게 이제 절차법이죠. 그렇게 딱 등기한 때 만약 2월 1일 날 등기했다.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국회에서 막 여자가 싸울 때 실체적 진실을 말하라 이겁니다. 실질적 권리 의무를 말하라. 그럼 절차는 그것을 한 절차. 또 만약에 형법이라면 형법이 실체법이고 또 공소 제기하는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민법, 요거는 어디서 배우냐?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요게. 우리 1월달부터 이제 금요일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취득되려면 결국은 실체법, 실체법에서 매매도 유효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법에서 이 등기도 유효해야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등기의 유효권. 요걸 이제 우리가 등기에서는 등기 원인이라 그래. 등기를 하는 원인. 그리고 이 등기가 결과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유효해야 됩니다. 항상 등기는 등기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돼. 그래야 유효해요. 읽어보죠. 부동산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걸 형식적 유효권 또는 절차적 유효권이라 그래요. 또 등기가 물권행위 내용과 합치가 바로 실체적 요건이야. 합치해야 한다. 즉 실질적 유효권, 실체적 유효권입니다. 자, 그럼 먼저 2번에 등기의 형식적 같은 말 적어. 절차적 유효권. 형식적 유효권, 절차적 유효권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 등기부에 등기가 존재해야 되겠죠. 등기 자체가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 자체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등기가 존재해야 되죠. 그래 유효하죠. 1. 등기가 존재할 것. 자, 동그라미 1번. 등기 신청이 있고 그리고 등기 필정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자, 줄어 나간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등기부에 소유자 을이라고 있어야죠. 등기부 아무것도 없어요.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물권이 변동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조심하고 등기부에 기재가 없으면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중요 표시하세요. 워낙 중요하면 동그라미 2번. 자, 등기는 아까 186조. 그 외우라는 거야. 186조 뭐라고 돼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뭐라고 돼 있죠?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야. 자, 페이지 다시 와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암기돼야 돼. 202페이지 돌아옵니다. 186, 187은 자다가도 딸딸딸딸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186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등기하여야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는 결국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등기한 때 효력, 소유권이 발생한다. 지상권이 발생한다. 효력은 권리 의무가 효력이죠. 권리가 발생한다. 발생 요건이야. 존속한다가 아니야.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법 조문을 알면 판례 한 60%는 공짜로 알아요. 자, 다시 원위치 돌아와. 207쪽으로.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 줄거 효력 발생 요건이지 심표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거예요. 186조. 등기는 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지 효력이 존속하는 요건은 아니다. 고로 물건에 관한 등기가 물건이 어려우면 소유권을 받고 읽으면 돼. 소유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자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것은 잘못 말소됐다는 거야. 원인이 없는데 잘못 말소되면 그 소유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말이 어려워요.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갑이 을에게 팔아가지고 등기가 소유자 갑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2월 1일 날 등기했다고 하죠. 소유권 취득했어요. 을이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즉 효력이 발생했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한 5월 1일 날 잘못 말소, 예, 부적 원인이 없는데 잘못 말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딱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잘못 말소되면 말소액이 잘못된 거죠. 말소가 잘못됐으니까 이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으니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따라가 보죠. 그러면 원인 없이 말소되면 그 소유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고로 또 줄고 나간다. 확정 판결에 의해 말소되었더라도 자 이게 잘못 말소인 확정 판결로 말소되었더라도 판결이 취소되었다. 줄거 취소가 되었죠.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자 여기 을이죠. 자, 을은 소유권 소멸하지 않아요. 등기 명의자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또 잘라주고 즉 여전히 권리의 존속이 즉 소유권의 존속이 추정되는 것이지 권리 소멸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가 전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잘라서 정리해야 돼. 자, 물건은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이것이 말소 등기의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판결이 잘못돼서 판결이 취소되면 이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그 소유자 을이 계속 존속하는 걸로 추정되는 것이지 잘못됐으니까 소멸되는 걸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마찬가지 동그라미 4번이야, 맨 위에. 자, 이건 이번에 을구로 가보죠. 물건에서는 등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등기만 제대로 알면 물건은 14개 중에서 10개는 그냥 맞춰요. 등기가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건은 결국 등기예요. 자, 을구 갑니다. 을구 1순위의 저당권 설정입니다. 저당권자 을 똑같아요. 여기 소유자라고 되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효력 발생 요건이야. 2월 1일 날 등기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불법으로 불법 말소가 됐어요. 자, 불법 말소. 그러면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이 저당권에는 영향 안 미치죠?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4번 얘기야. 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줄거 불법 말소입니다. 불법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그 기출문제 맨 위에 간 보세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저당권 등기는 모든 등기 똑같아. 소유권 등기든 지상권 등기든 저당권 등기든 이 등기는 자,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저당권 등기는 효력의 존속 요건이므로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아까 했잖아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이지. 딱 등기한테 발생하는 것이지 10년, 20년 존속 요건이 아니야. 저당권 등기는 효력의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 고쳐야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죠. 소멸된다 X죠.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6조를 암기하고 있느냐 못 암기했느냐 묻는 거예요. 186조는 뭐야? 무조건 우리 등기는 무슨 요건이야?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야. 즉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이 발생 요건이 계속 존속 요건 아니야. 오늘 내가 등기했어요. 자, 이를 한번 들어보죠. 등기했어. 등기했어요. 등기소에가. 그런데 등기소에 불이 났어요. 등기소에 불이 나가지고 이 등기보다 불이 탔어. 불 나버렸어. 그럼 이 저당권 소멸했다, 소멸 안 했다? 소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등기한테 저당권이라는 권리 취득했으니까 불이 나가지고 등기가 없어져도 그 권리는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중에 회복 등기를 다시 하면 돼요. 자,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이 계속 존속하게 한 요건은 아니다. 고로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등기소에 불이 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런 점 조심합니다. 이게 이제 등기에서 첫 번째 판례야. 자, 등기는 첫 번째 판례가 뭐라고? 등기는 권리의 발생 요건이야, 존속 요건이야? 발생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양가를 이번에 중요 표시하세요. 이중 보존 등기. 자, 이중 보존 등기도 중요합니다. 네, 조금 어려워.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